사화 양추호.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반듯한 이마에 눈이 초롱초롱한 소녀가 손에 놀이개를 들고 걸어갔다. 다리 너머에 있는 큰 느티나무가 뜨거운 햇볕 속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소녀는 다리를 건너 큰 느티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로 들어갔다. 그늘에는 편편한 돌들이 놓여 있어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소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돌 위에 앉아 더위를 식혔다. 중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 하루 종일 보이질 않네. 소녀는 혼자서 인상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중산을 그리워하는 소녀로군. 갑자기 느티나무 뒤에서 비아냥대는 소리가 났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 큰 느티나무 뒤에서 뛰어나오더니 소녀를 둘러쌌는다. 누구라고? 양곤이잖아. 비켜. 양곤은 살이 더 쪄 뚱뚱한 몸집에 턱이 이중으로 되었고 눈은 더욱 작아졌다. 인연. 감히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빨리 양곤 오빠라고 불러봐. 양곤 옆에 있는 눈이 작고 하관이 좁아 비열하게 보이는 소년이 얘에게 말했다. 너는 번칠이구나? 아직도 양곤이 뒤를 따라다니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고생하시는 네 아버지 일이나 도와줘야지. 얘가 왕곤 옆에 있는 번칠을 보고 야무지게 말했다. 인연이? 번칠이 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번칠,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에게 손을 드냐? 양곤이 번칠을 노려보며 말했다. 양곤의 말을 들은 번칠은 올렸던 손을 슬며시 내렸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 봐라, 좀 전에도 네가 번칠이를 화나게 했지만 내가 말렸잖아. 그러니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양곤이 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찰싹. 얘가 양곤의 손을 피하더니 그녀의 가녀린 손으로 양곤의 뺨을 때렸다. 감히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하하하! 주위에 있던 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조용히 해! 양곤이 큰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소년들이 웃음을 멈추고 멋쩍은 표정이 되었다. 인연이 내가 귀여워한다고 감히 나를 때리며 희롱해? 화가 난 양곤은 얘의 머리채를 잡았다. 못 놔? 화가 난 얘가 양곤의 손목을 잡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빨리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줄게. 양곤이 화가 났지만 얘의 예쁜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말했다. 이 돼지 같은 놈! 머리채가 잡힌 얘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양곤, 이 돼지 같은 놈아! 힘약한 여자나 괴롭히고 있나?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양곤이 움찔 놀라 얘의 머리카락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났다.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소년이 나타나더니 재빨리 큰 느티나무 아래로 왔다. 중산아, 이 돼지가 나를 괴롭혀. 중산과 장천이 나타나자 얘가 중산에게 고자질했다. 그러고는 양곤이 중산과 장천을 쳐다보는 사이 얘가 재빨리 중산 뒤로 가섰다. 이 돼지놈아! 얘가 양곤에게 욕을 했다. 이 돼지야, 괴롭힐 사람이 없어 약한 여자인 얘를 못살게 구냐? 내 놈이 사내냐? 얘야, 너는 빨리 저쪽으로 가 있어라. 중산이 양곤의 약을 올리고 얘를 다리 근처로 보냈다.
야, 중산 이 새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 새끼들 포위해. 오랜만에 이 새끼들을 매타작하며 기분을 풀자. 양곤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며 같은 패거리들에게 말했다. 양곤을 포함한 5명의 소년들이 중산과 장천을 포위했다. 양곤과 패거리들이 중산과 장천을 향해 거칠게 몸을 덮쳤다. 중산은 거대한 몸집으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양곤을 보고 몸을 슬쩍 낮추고 오른발로 양곤의 왼쪽 발목을 걸고 몸으로 강하게 밀었다. 꽝! 양곤이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졌다. 중산은 양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왼 팔꿈치로 양곤 옆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번칠의 가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아이고! 번칠은 가슴에 심한 충격을 받고 놀라서 비명 지르며 뒤로 5걸음이나 물러났다. 중산은 자신이 이렇게 간단히 2명을 처리한 것이 신기했다. 이 새끼가! 땅에서 바로 일어선 양곤이 앞에 있는 중산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중산이 육중한 양곤의 몸을 비스듬히 피하면서 다리로 재빨리 들어올려 찼는데 하필이면 양곤의 약물이 있는 급소에 정통으로 맞았다. 양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 손으로 급소를 감싸더니 땅에 넘어졌다. 양곤의 패거리들은 갑자기 땅에 쓰러져 부들부들 떠는 양곤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엉거주춤하는 양곤의 패거리를 보고 중산과 장천은 바람처럼 달려가서 공격했다. 중산과 장천은 육합권법을 사용하여 양곤의 패거리들을 신나게 패주었다. 2명에게 신나게 맞던 패거리들은 양곤을 버려둔 채 도망갔다. 양곤이 돼지 새끼야, 일어나. 중산과 장천이 아직도 누워서 몸을 떨고 있는 양곤을 바로 앉혔다. 야, 이 새끼야, 앞으로 마을 애들 괴롭히면 내 손에 죽는다, 알겠나? 다시는 아이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여기서 맹세해라. 중산이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양곤은 중산의 말을 듣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다음부터 조심해. 중산과 장천은 얘와 같이 다리를 건너 시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침상에는 화려한 금침이 깔려 있고 벽에는 화려한 화류장이 방을 장식하고 있었다. 뭐라고? 그래서 오늘 중산 그놈에게 맞았단 말이냐? 얼굴은 살쪄서 이중턱이고 작은 눈이 사악한 느낌을 주는 양추호가 약간 매부리코인 그의 코를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다. 예, 아버지, 복수해 주셔요. 양곤이 머리를 푹 숙인 채로 말했다. 알았다. 내가 복수해주마. 말하는 양추호의 얼굴에 분노한 느낌이 확연히 드러났다. 양곤이 방에서 나가자 양추호가 흥묘를 불렀다. 조금 있으니 탄탄한 몸매에 얼굴에 길게 상처가 나 있고 까만 피부에 눈이 섬뜩하게 보이는 30대의 사내가 양추호의 방으로 들어왔다. 흥묘는 대매촌에서 조금 떨어진 미사년 흑방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흑도인이었다. 무공이 3류의 경지를 지나 2류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뒷골목의 고수였다. 무슨 일입니까? 흥묘가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양추호를 보면서 말했다.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린아이를 하나 손 좀 봐줘야겠네. 어린아이를 손보다니요. 양추호가 양곤의 이야기를 했다. 손을 봐주긴 해야겠군요. 감히 양단주님의 아들을 건드리다니. 죽여버릴까요? 아닐세. 죽이면 안 되네. 그 아이는 한 전시 중의 손자이니 죽이면 사달이 날 걸세. 어디 부수지는 말고 한 보름 정도 못 일어나게 적당히 배주게나.
양초가 흥묘의 말을 듣고 손을 흔들더니 말했다. 그러지요. 흥묘는 말을 마치고도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새끼 봐라. 공짜가 없네, 공짜가. 양초는 속으로 흥묘를 욕하면서도 얼굴은 빙긋이 웃었다. 여기, 자네가 용돈이 필요한 것 같아 준비했네. 양초가 품에서 작은 전낭을 꺼내더니 탁자에 놓았다. 섬뜩하게 생긴 흥묘도 양초를 따라 빙긋이 웃으며 탁자 위에 있는 전낭을 챙기더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저 새끼, 나보다도 돈을 더 밝힌다니까. 내가 정식 단주만 되면 이놈은 국물도 없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이방과 호방을 만나 물을 잘 채야지. 그래야 한가 늙은이가 죽거든 저 장원을 몰수하고 중산이란 놈을 내 부하로 부릴 수 있지. 한림원 승지의 손자를 내가 부하로 부리면 그 기분이 어떨까? 양초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듯했다. 양초는 어릴 때부터 한석 앞에만 가면 정신이 혼미했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높은 인품과 학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황제 폐하를 직접 아련하는 높은 벼슬에 있었던 한석이 그를 볼 때마다 올바르게 살라고 충고했다. 이것은 양초에게 절대적인 열등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한시중을 증오했다. 그러나 아무리 벼슬을 그만두고 야인이 되어도 감히 한시중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인 중산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 그 안갚음은 한시중이 병으로 죽고 나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태양이 서산으로 이미 넘어갔지만 밝게 빛나는 횃불이 청석이 깔려있는 넓은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으로 비대한 몸을 감싼 양추호가 배를 앞으로 내밀고 불빛에 번쩍이는 청석을 따라 편안하게 걷고 있었다. 양대인님, 어서 오십시오. 사람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양추호의 귓가에 들려왔다. 양추호가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청요원 관리인이 직접 나와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다. 청요원은 미산현에서 가장 큰 기원이었다. 청루와 홍루를 같이 겸한 기원으로 화려한 실내 장식과 꽃보다 아름다운 기녀들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었다. 최 관리인이 어쩐 일로 직접 나왔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간사한 인상을 하고 있는 청요원의 최 관리인은 보통 때에는 손님을 맞이하러 청요원 문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인간이 자신을 직접 맞으러 밖에 나와 있으니 양추호의 기분은 너무 좋았다. 오늘 우리 양대인이 오시는 날인데 제가 어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양대인을 위하여 홍연희를 대령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홍연희를 준비시켜 놓았단 말인가? 그럼요.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르겠습니까? 좋아, 좋아. 그런데 두 사람을 모실 좋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분부인데 제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양대인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최 지배인이 앞장서고 양추호가 뒤따라 청요문의 대문에 들어섰다. 3층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양추호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방에 앉아 있었다. 식탁은 화려한 칠보로 장식되어 있고 검은 오칠이 되어 있었다. 온갖 진기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있었다. 양추호는 미산현 뒷골목에서 성장한 파라코였다. 상인들과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악랄한 고리 장사를 해서 재산을 쌓았다. 그리고 미산현 흑방의 사소하지만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흑방방주의 눈에 띄어 지금은 미산현 흑방 전체의 고리 대금업을 책임지고 있었고 곧 단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흑방방주 밑에는 3명의 단주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단주가 된다는 것은 흑방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양추호는 현재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흑방은 무림 세력은 아니지만 흑도나 사파의 무림인이 은신하는 곳이기도 했다. 양대인님, 두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최 관리인의 간사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침을 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방나리는 여기로 오시고 호방나리는 저기로 앉으시지요. 양추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아전을 맞았다. 중사는 기분이 좋았다. 며칠 전에 양곤을 때리고 놀려준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중산과 장천은 양곤을 골려주고 그 패거리들을 때려준 것이 너무나 통쾌하여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중산은 좀 전까지 장천과 놀다가 헤어지고 저녁을 먹으러 한가장으로 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기분이 싸한 느낌이 들었다. 중산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든 중산은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비웃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나더니 길가의 숲속에서 새까만 인형이 나타났다. 수상한 인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산을 쫓아오더니 어느새 중산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 그의 앞을 막았다. 누구예요? 중산이 속으로는 매우 놀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물었다. 네가 중산이란 아이구나. 과연 듣던 대로 담이 큰 놈이구나. 흥묘는 저녁 어스름한 시각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이 외딴 곳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중산을 보고 속으로 매우 놀랐다. 아저씨는 누군데 제가 가는 길을 막아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네가 며칠 전에 양곤을 때렸느냐? 내가 양곤을 때렸다고 해도 나와 양곤과의 문제이니 아저씨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중산이 똑부러지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양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되었다. 흥묘가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중산은 흥묘가 잔인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며 일이 심상치 않구나 하고 생각했다.